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여성은 소수자 정책 진출 전주, 대전, 부산을 거쳐서 서울 공청회 가러 왔는데요. 방금 우리 김영철 의원님 하신 말씀들이 거듭 강 얘기가 많으셨어요. 그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 저도 동감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위원회의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을 정부에서 지도부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황 서울시 의장협의회 회장이시고요. 구의회 송파구의회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방자치 발전, 지방분권과 자주재원 확충이 먼저죠. 근데 왜 공천 폐지가 우선순위로 돼 있느냐. 너무 백배 피해가 너무 많다. 내년에 선거인데. 그래서 각 토론회가 열리는지 공천 폐지에 대해서 토론회가 열리고 있죠. 32년 만에 52년도에 지방자치 전쟁 때도 있었습니다. 61년 때도 있었고. 그때는 민자까지 선출했고. 91년도에 30년 만에 부활해서 지금 갔는데 초대 선거 때 제가 초대 때부터 구인을 했습니다. 지금 노선이입니다. 송파에서. 기호를 추첨을 했어요. 1번, 2번. 뒤에 3, 4 뒷번호 뽑은 분들은 울상이 돼가지고 갔어요. 역시나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로 뽑았어요. 이제 추첨을 해서. 가나다로 하니까 가나다가 다 당선돼요. 뒤에 나는 반은 안 됩니다. 뒤쪽에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별로 또 해봤어요. 1다시 가나 다 그래가지고 성별로 가나다를 정했어요. 추첨을 않고. 그러니까는 이응이나 지읒, 성씨 가진 분들은 조작 탓을 했어요. 응? 이런 제도가 빚만 갖고 토론을 합니까? 그런 경우고, 다 피해 사연은 다 말씀 못 드렸고 100건이 넘는데 100건이 있으니까는 필요하시면 드리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 겪은 것을 몇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소수당인데도 의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2개월 동안 회의를 참석을 해서 회의가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의장단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지나서 원구성을 했습니다. 다수당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냥 그러면 지금 중선구제 들어가니까 자기당 후보가 어차피 1, 2번이 되는 거니까 자기당 후보가 내 혼자 놓으면 당선이 받아놓은 밥상이라 이거야. 그런데 2명, 3명이 나오면 어차피 같은 당 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을 내가 뭐 쉬운 얘기로 흠집 내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표가 떨어져서 나한테 표 오니까 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자기당끼리 싸웁니다. 공천을 못 받는 없습니다.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의회에다가 1층에다가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상대당에서 민원실 설치를 가전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가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했어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100건이 넘습니다. 엄청난 주민들이 찬성하고 박수 치는 일입니다. 의회에다 종합민원실을 만들어 놓고 그걸서 주민들을 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회의가 없는 날은 유유청사를 개방하겠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각종 회의나 자기들 동아리 모임이나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모임이 많죠. 거기 회의에 와서 회의하고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밥 먹으러. 그래서 유유청사를 개방하면 다 박수치는 일이 있는데, 네가 민주당 의장이 네가 그런 것을 하니까 싶다. 너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요. 자기들이 다 생각나고 표가 들어오는 일인데 그걸 반대할 논리입니까? 자치,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하고 싶고, 풀뿌리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이럴 바에 기초지방자치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식입니다. 당 때문에. 그래서 공천제 그 폐지에 대해서 주로 반대하는 쪽에다가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천제 폐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할 수 없죠. 공천제가 검증 수단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정당 공천은 몇 푼 안 되죠. 그걸 공천제도가 검증 수단은 자기들끼리 몇 푼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후보자 검증은 오히려
요즘은 지역방송을 통한 상호 토론이랄지 홍보물, 자기가 평상시에 지역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출마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일들을 꾸준히 하고 안 되는 그런 얘기고, 우리 서울 같은 대도시하면 저 강력시에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방 토세력이 몇 분이 되고 토착 세력, 본래 토지에 정착해 살고 있는 세력, 토박이와 비슷한 말. 이분들이 몇 분 됩니까? 다른 도시에서 와서 이제서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돈으로 선거를 몇 대 치렀습니까? 가장 어렵게 가는 선거가 지금 공직선거법입니다. 지금도 재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죠. 분들이 많이 와서 계세요. 여성민주제라는 것이 우리 당에 열심히, 어차피 공천이라는 것은 우리 당의 공헌도 기여도 이런 분들을 공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민주제를 우리 사회 전체, 국가 전체의 여성으로 봐야지 우리 당에 활동하는 분들이 진입하기 좋다. 그렇게 김한길 대표 당선될 때 당헌당계 30% 얘기됐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장한 것은 국가 전체의 여성이라는 우리 그 몇 억 돈을 낭비하려고 많은 사람이 난립할 것이다. 그런 것은 그렇게 보지가 않습니다. 투표용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김태일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뭐 추출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작위로 추출해갖고 투표용지에 맨 위에 또 기호는 없어도 이름이 맨 위에 있으면 또 1번이 또 당선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첨할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 그냥 하려면 예를 들어서 유권자 수가 그 지역에 5,000명이다. 후보자가 5명이 남았다. 그러면 1,000명씩 순서를 달리해서 인쇄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은 홍길동에 1번이고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은 홍길동에 2번이고 홍길동에 몇 번째. 그래서 다 바꿔서 후보자 수와 유권자 수를 나눠서 인쇄를 해가지고 사용. 교수님께서 많이 헌법에 위반되다 보면 저는 가대 해석이라고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발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봤을 때 기초위원회 기호 공천제도 그거는 없애더라도 정당 표방이나 우리 선거 공보물의 배포에 그것은 정당 표시를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선거를 지금 공천제 폐지인데 그 전에 그러면 91년도 시작 때 공천제 폐지 없이 했었어요. 그럼 그때는 그것도 그러면 이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새 후보자들이 대통령 후보 때 공천제 폐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에서 대권 후보들이 공천제 폐지를 약속을 했어요. 그걸 이언인데 약속을 했으니까 입법기관이 법도 모르고 그러면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국민이 찍어준 표를 지금 내놔야 돼요.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고 생각하고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다. 정당 공천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지방의 생활 속에서 주민 민생 정치가 지역에 능력 있는 사람 인물로 선출이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풀뿌리 지방자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공천제도는 폐지돼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집권을 하려고 그러면은 새누리당보다 그 사람들 치고 나오지 않고 우리가 먼저 치고 나서 정치의 주도권을 잡아서 내년 동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집권하는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6분의 토론자